네,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16번 볼게요. 다음은 납세 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 납부한 세액을 사후에 변경하는 제도이다.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액을 납부하기 전 또는 세액을 납부한 이후 납세무자가 하는가 세관장이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5개의 변경 방법이 있네요. 한번 괄호 안을 일단 채워볼까요?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납세무자가 하는 정정 방식은 말 그대로 정정이죠. 또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라는 것은요, 일단은 돈을 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선이 바로 납부인데요. 그죠? 납부를 하고 나서 6개월까지.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바로 6개월인 거네요. 이내에 하는 것은 보정신청입니다. 그런데 신고 납부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 다른 말로 보정기간이 지난 후, 이 6개월을 우리가 보정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보정기간이 지난 후에 하는 것은 우리가 수정신고라고 하고 있죠. 그럼 수정신고는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오랜 기간이냐 이거죠. 이 마지막 시한이라고 할까요? 언제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관세부가 제척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보정기간도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구간이 명확한데 수정신고도 마찬가지예요.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관세부가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니까요. 근데 이 보정신청과 수정신고의 공통점이 있죠. 두 개 모두 부족한 세액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낸 돈이 적었을 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같은 기간에 혹시라도 많이 낸 것에 대해서 즉 과다납부세액을 확인받고 싶다면 그때는 경정청구라는 걸 하도록 되어 있죠. 이거는 과다했을 때의 정정 방식이에요. 그럼 좀 전에 지나간 정정은요. 이건 두 가지 다 하죠.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는 세관장이 하는 방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경정이죠. 경정에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과다납부했거나 또는 과소납부했거나 또는 그렇게 신고를 했거나 어떤 경우에도 경정이라는 방법을 쓰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1번 보시죠. 즉 정정을 한 날에 다음 날까지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다음 날까지 관세를 납부하는 것은 보정신청과 수정신고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이 보정신청과 수정신고의 경우에만 그 보정신청한 날에 다음 날까지, 수정신고한 날에 다음 날까지 관세 등을 납부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가에 해당이 되지는 않고요. 여기에는 여기서는 뭐 보정신청에는 괄호가 없으니까요. 나에 해당이 될 거예요. 또 이 경우에 관세인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다음 날을 한 번 더 붙이면 되는 것이죠. 요거는 1번은 보정신청과 수정신고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답은 1번이겠네요. 2번 나를 통해 즉 수정신고를 통해 한 세액의 변경은 중요한 말입니다. 관세부가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할 수가 있죠. 이게 별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한번 정의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수정신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그리고 관세부가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3번 신고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 신고를 한 날부터 3년 이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다라는 것은 경정청구인데요. 우리 일반적인 경정청구는 최초로 납세 신고를 한 날, 이것이 이제 기산일이기는 하지만은 그때부터 3년이 아니라 5년 이내에 청구해야 되죠. 그래서 이 경정청구는 5년 경정청구가 있고 2개월 경정청구가 있고 또 3개월 5년 경정청구가 있고 그렇죠. 3번도 옳지 않네요. 3번도 답이에요. 4번 세관장은 라는 경정인데요. 경정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는 관세법 제42조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한대요. 그러니까 가산세 징수 사유 중에 하나가 경정이냐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거는 42조를 잠깐 보고 오면 좋겠는데요.
42조를 보시면은 세관장은 납세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 즉 체납을 했을 때, 즉 미납부세액을 징수하거나 38조의 3 제1항 또는 제6항 수정신고나 경정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 즉 부족세액을 징수할 때 가산세를 징수한다 그랬어요. 지금 사유가 뭡니까? 가산세 징수 사유가 미납부세액 징수, 부족세액 징수죠. 가산세를 징수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사유가 있단 말이에요. 미납부세액 징수, 부족세액 징수, 이렇게 두 가지 사유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이 부족세액 징수라는 것은 그 이유가, 부족세액 징수하는 이유가 두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는 수정신고인 것이고 하나는 경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맞는 것입니다. 아주 세액의 변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네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17번 보시죠.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30조면 일방법인데 일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를 결정한다. 즉 이방법을 쓴다. 여기서 동종동질물품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동종동질물품의 정의는 분명히 유사물품의 정의와 비교해야 될 것 같은데요.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된다. 이거는 동종동질물품의 정의에도 해당이 되고 유사물품의 정의에도 이 내용이 포함이 돼야 돼요. 2번,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에는 동일한 표현이 없지만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말에 원산지가 동일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원산지가 동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근데 2번에서는 심지어 모든 면에서 동일할 걸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그죠? 예, 모든 면에서 동일할 걸 요구하고 있다. 근데 3번에 보시면 외양의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 밖에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대요. 그러니까 외양의 경미한 차이는 괜찮은가 봐요. 4번에 보시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 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즉 바꿔서 써도 될 만큼 비슷하대요.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대요. 뭔가 지금 여기 동일하다는 표현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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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하다. 근데 이 많은 동일의 내용 중에서 하나는 유사물품의 정의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4번이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시행령 25조인데요. 동종동질물품이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이다. 다만 외양의 경미한 차이가 있는 것은 괜찮대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있는 시행령 26조를 보시면은 유사물품이란 수입물품의 생산국에 생산된 것, 즉 원산지가 동일할 것은 여전히 요구되고 있고, 그러나 모든 면에서 동일은 안 해도 된대요. 그러나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은 동일한 기능 수행이죠. 매우 중요한 겁니다. 대체 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사물품의 정의에도 동일이 있다는 거예요. 동일 뭐예요? 동일한 기능이죠. 18번 보겠습니다. 다음 괄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은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의 선박과 협력해서 함께 잡았나 봐요. 기획적 물량을 정하는 방법으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로서 뭐뭐뭐 추천하는 것, 또 뭐뭐의 허가를 받은 자가 외국인과 합작하여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중 뭐뭐뭐이 장관, 기획정보 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한 것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관세법 제93조가 뭡니까? 관세법 제93조는 특정 물품 면세죠. 그렇죠?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의 선박과 협력해서 잡았대요. 또 네 번째 줄의 끝에 보니까 외국인과 합작하여 잡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 바다에 가서 외국 배와 함께 협력을 해서 잡은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태평양 한가운데 가서 뭐 미국 배, 일본 배, 뭐 이런 배들과 함께 잡은 물고기, 그것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는 수입 통관을 해야 하는데 면세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다만 그 면세를 할 때 누군가가 추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혜택을 받는 거죠. 누가 기획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괄호에 무엇이 들어가냐는 거예요. 누가 추천해야 되고 누구의 허가를 받은 자가 수립을 해야 되고 누가 기획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해야 되는 것이냐. 지문에는 4가지가 나왔는데요. 세관장, 관세청장, 해양수산부 장관, 기획정부 장관. 일단은 맨 끝에 있는 기획정부 장관은 안 들어갈 게 뻔해요. 그 위쪽에 기획정부 장관이 있는데 뭐 이 자리에 기획정부 장관이 기획정부 장관과 또 협의를 하겠습니까? 거울 보고 막 스스로 협의해. 이상하잖아요. 예, 답은 3번이죠. 예. 뭐 수산물과 관련되는 것이니까요. 그죠? 여기 벌써 수산이란 말이 있고 수산이란 말이 있으니까 당연히 해양수산부 장관이 예, 답이 될 거예요. 이거는 법의 93조 특정소매 면세인데 이것도 가서 원문을 눈으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법의 93조의 예, 5호인데요.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의 선박과 협력하여 기획정부 정하는 방법으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추천하는 것. 그래서 늘 수산이 나오면 수산부 장관을 고르시면 되겠고요. 6호에 보시면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기획정부령을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게 외국인과 합작하여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중 해양수산부 장관이 기획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것 그랬어요. 여기 지금 수산물이기 때문에 수산부 장관이 나오고 있지만은 해양수산부 장관 아닌 사람 중에서는 모두가 다 뭘로 나오고 있어요? 기획정부 장관이 나오고 있죠. 그것도 같이 알아두십니다. 그 다음에 1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형법 제127조 및 129조부터 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을 할 때 공무원으로 보는 사람이 아닌 자는 그래요. 공무원으로 보는 사람이라는 게 바로 공무원 의제인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1번에 원산지 확인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이런 말이 왜 나오는 거예요? 어떤 그 위원회에는 공무원 위원이 있고 공무원이 아닌 즉 민간위원이 있는데 민간위원이 마치 공무원 행세하다가 걸리게 되면 형법상의 징계, 처벌을 받겠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의 업무 대행에 따라 대행 업무에 종사하다가 월권하는 경우 일단 보시고 3번에 수출용품의 원산 정보 수집 분석 업무의 위탁. 일단은 수출용품의 원산 정보 수집 분석은 누가 합니까? 이거는 관세청장이 하죠. 근데 이 관세청장이 이 업무를 누군가에게 위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위탁을 받은, 그죠? 위탁을 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또 마치 공무원인 것처럼, 관세청장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다 걸리게 되면 또 뇌물 받고 그러다 보면 징계하겠다라는 얘기고. 4번째, 국가관세 종합정보화 운영사업자나 전자문서 중개사업자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답은 2번인데요. 이건 내용이 없어서 그래요. 이것은 법의 맨 마지막 조죠. 법의 33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라는 부분입니다. 형법상 뇌물 수수에 관련되어 있는 자들은 공무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공무원으로 보아서 징계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대행, 위탁 뭐 이런 말들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5호와 6호에는 국가관세 종합정보화 운영사업자와 전자문서 중개사업자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8호에 보니까 과세법에 나오는 위원회들이 쭉 열거되면서 그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이렇게 공무원으로 의지하여 징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공무원으로 보는 사람의 그 리스트를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어요. 아직은 시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20번 보겠습니다. 관세법제 116조의 3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에 대해서 가장 옳게 설명한 것은 뭐냐요? 일단은 납세증명서가 뭐예요? 세금을 냈다라는 증명서죠. 관세 등을 납부했다라는 증명서입니다. 저 사람이 관세 등을 납부했어요 라고 증명해주는 사람은 누굴까요? 세관장이 증명하죠. 그래서 이 발급을 하는 사람은 세관장이죠. 그렇죠? 그럼 제출은 누가 합니까? 세관장으로부터 증명을 받아서 그걸 갖다가 어딘가에 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납세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의 주어가 납세자죠. 2번의 주어도 납세자죠. 3번의 주어도 납세자죠. 근데 4번의 주어는 세관장이네요.
일단 4번부터 보시면 세관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세관장이 발급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언제까지 발급하면 된대요? 발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인가요? 그게 아니라 즉시네요. 그렇죠? 세관장은 신청받으면 바로 즉시 발급해야 돼요. 답은 4번입니다. 그런데요. 위쪽에 무엇이 틀렸길래 가장 옳게 설명한 게 답이 4번일까? 일단은 1번에 이 괄호는 맞습니까? 납세자는 자신이 세금을 냈다라는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미과세된 자는 자신이 세금을 낼 의무가 없었다는 거. 그래서 낼 의무가 없어서 아무것도 안 냈다라는 증빙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과세된 자가 포함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국가지자체 대통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납세증명서를 언제 제출해야 되냐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말은 바로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네요. 더 중요한 단어를 찾아본다면 그 중에서 특별히 받을이네요. 받을.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돈을 받고 싶으면 낼 거는 내고 해라 라는 뜻이죠. 근데 1번은 어디가 틀린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뒷부분에 이 세관장에게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필요가 없어요. 이 제도에 있어서 세관장은 납세증명서를 발급하는 주체이지, 지금 이 납세증명서를 세관장에게 내라는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이번에 납세자는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인이에요.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체류허가를 우리나라에 좀 더 오래 살고 싶은가 봐요. 이것을 신청할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오래 살고 싶으면 대한민국 세금 다 내면서 오래 살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외교부 장관에게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는 법무부 장관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요, 3번에 보시면은 납세자는 내국인이 해외 이주 목적으로 해외 이주 신고를 하는 경우에 역시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외국으로 나가려면 우리나라 세금 다 정리하고 낼 거 내고 나가라는 것이죠. 이때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해외 이주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외교부 장관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 두 개가 여기에 지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요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부분에 이렇게 2번과 3번처럼 이 장관이 관련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